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방금 짐 로저스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다가 짐 로저스 회장이 직접 이메일 답신을 통해서 그 사기극이다 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됐네요. 이거는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된 발표다.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 예. 자신이 이제 투자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뭐 허앵커 말씀대로 세계 3대 투자자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이 적극적인 투자의 대가로 알려진 분인데 아니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최소한 폴 송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송. 그 송경호 그 영국 이름이 폴 송인데. 예. 그 폴송이라는 사람이 로저스를 만나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변명이라고 피고 하는 게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 뭐 어떤 사람이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NL계 그 운동권입니다. 또 희한하게 경북 달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경북 그 대학교 정외과 학사 석사 박사 그런데 이제 NL계 운동권 뭐 경북대 총학생회 뭐 사회 그 홍보부장하고 그 전에 사회대 총학회장 뭐 좋아요. 그런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 가가지고 노사모 하다가 이제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문재인 정부 때는 개성공단 일을 하다고 여기까지 흘러온 사람인데 그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최소한 사진 한 장 정도는 남기거나 이거 인터뷰의 기본인데. 그 지지선언 정도 할 정도면 동영상 촬영 정도는 해야 되고요. 예. 그게 안 되더라도 이런 거물은 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발표해놓고 그것도 29일 날 국회에서 그 민주당 선대위의 국제협력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국제협력단 단장이 국회의원 이재강 뭐 공동으로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주최하고 그 자리에 김진양이 나와서 이걸 대독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다 발표하고 그걸 받아서 이재명은 이게 짐 로저스 회장이 나에 대한 지지선언까지 했네요라고 유세장에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자랑을 했죠. 그래놓고 이제 이게 이 꼴이 나니까 그 뭐 컴플리트 프로드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뭐 완전한 사기다. 프로드란 말이 아주 그 사기 중에서도 치팅하고는 또 달라요. 예. 아주 계획적이고 그 범죄적 사기를 프로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기였다. 나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자 이러니까 이제는 뭐 폴송하고 전달 과정에서 뭐 오류가 있어서 이거 나중에 언제입니까? 우선 모면하자는 거예요. 이 좌파들 상투적수법인데 그냥 대선 지나고 설명드릴게요.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거 사기였다.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도저히 그런 용기는 안 나고 하니까 얼버무리면서 무슨 전달 과정에서 폴송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평양과기대 교수를 하다가 영국 국적자 영국이 유럽 국가 중에 유일하게 북한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친북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하고도 친하지만 이 사실상 북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그 국가보안법상에 그 내통하고도 저는 관련이 좀 있다고 봐요. 내통했다고 볼 수도 있다. 아니 그렇게 툭하면 의혹 제기하잖아요. 이거 북한 내통 의혹까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의혹입니다. 또 난리치니까 이러면 인정해야죠. 대구 매일신문이 단독 보도로 그 이메일을 다 공개했어요. 아주 뭐 짐 로저스 회장이 대단히 불쾌해가지고 완전한 사기극이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이다. 자 이쯤 되면. 사과해야죠. 죽어도 사과를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악재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오늘 마지막 날 본투표 하루 전인데 어제부터 보도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식자층들 또 식자층이 아닌 분들 투자하는 분들도 자 이렇게까지 하나? 그걸 받아서 이재명은 지금 유세장 가서 이거 한동안 써먹었어요. 그 어제는 무슨 수수수 6개 나온 그걸 이게 들어 보이고 뭐 자랑을 하던데 그 은사님 초등학교 은사님까지 옆에 모셔놓고 참 딱합디다. 왜 그러냐면 그 성적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있어요. 과거 미국 대선 때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 아버지 덕분에 그 예일대 나오고 했는데 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바바라 여사한테 그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죠. 미국이니까 네. 성적표를 보냈는데
국어에 대한 특별한 지도 편달이 요구된다. 좀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영어를 못해요, 얘가. 그걸 당시 후보가 민주당 측에서 이걸 또 공개해가지고 망신을 주려고 했는데 역풍이 불었습니다. 아니 국어 좀 못할 수 있는 거지. 하버드 나와서 공부 좀 잘한다고 저런 거 공개하나? 저는 그런 장면까지 연상이 돼서 급하긴 급했구나. 그 수수수 나온 게 무슨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보셨을 텐데 막판에 몰리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최근에 이제 리박스쿨 이야기하면서 뭐 여론조작 이야기도 하는데 리박스쿨은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역사 교육과 어른들 풀뿌리 교육을 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를 여론조작으로 몰면서 판을 여러 가지 흔들려고 하더니 실제로는 짐 노저스 지지선언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들을 지금 노출을 결국은 노저스 회장이 확인해 준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매개자 역할을 했던 김진양이나 특히 송경호 같은 인물이 상당히 여기에 매개를 해서 이런 사실상 공작으로 보이는 여론 공작으로 보이는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사실은 더 의심스럽네요. 여기서 평양이 왜 나옵니까? 평양 과기대 교수요? 영국에 살아요? 얼굴도 안 내밀고 있잖아요. 지금 예. 문제가 터지니까 폴송, where is 폴송? 폴송 어디 갔습니까? 김진양은 끝난 뒤에 밝힐게요. 저하고 폴송 사이에 뭐 이 문구를 주고받는 아니 왜 이거 문구를 주고받아요? 짐 로저스가 무슨 동네 아저씨예요? 그런 거물의 지지 선언을 조작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문구에 뭐 오류가 있었다?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짐 로저스 회장이 한 선언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악수하고 사진 찍고 기본이잖아요. 그 메시지 뭐 요새 스마트폰 좋은데 한 20초만 녹음하면 나는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문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조율 중이다. 저간의 사정은 나중에 밝힌다. 나중에 언제? 6월 3일 밤 이후에 밝힌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뭐 그쪽 생각으로는 이겼을 테니까 그건 다 뭐 그때 가서 다 뭉갤 거야. 자 이런 이거 뭐 흔히 하는 말로 삼척동자들이 들어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삶은 무슨 대가리가 웃을 일입니다. 예. 자 리듬 도저스 그 장면을 먼저 살펴봤고요. 여러 현안이 많아서 좀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격정적인 장면, 김문수 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울컥하는 장면부터 유시민의 2차 망언, 2차 가해 이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설란영 여사에 대한 유시민의 학력 비하, 여성 근로자 비하 이런 발언들이 있었죠. 자 김문수 후보의 그 영상, 유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거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별 볼 일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는 특히 저 부족하고 제 딸한테도 제가 뭐 장난감 하나 사준 적도 없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저 아내 온갖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저와 가는 그 길이 늘 가시밭길이고 힘든 길 44년 동안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준 제 아내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예, 1980년대 삼청교육대 소집됐을 때의 일과 아내가 어떻게 자기를 지켜줬는지 그리고 수감돼서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있을 때 고문도 받고 있을 때 또 아내가 딸이 어떻게 그 삶을 함께 역경을 이겨냈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가 10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장면이 중간에 있었는데요. 자,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편집을 했지만 예. 방송에서 1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예. 울컥하시면서 제가 정확히 봤는데 10초를 말이 안 나와. 목이 메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순천 교도소에서 옥살이 할 때 당시 동주 씨 나이가 5살. 그 딸을 손을 부여잡고 설 여사가 내려갔을 때 그 아버지가 뭐 선물이라고 줄 게 없어서
과자 봉지 안에 넣어주는 그 빨간색 플라스틱 장난감을 줬다. 5살이면 뭘 알겠어요. 아빠가 처음 준 선물이라 그걸 이제 간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동주 씨가 지금도 갖고 있다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하니까 또 제가 목이 메네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무슨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뭘 조작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본인의 가족사와 부인과 결혼하는데 그 웨딩드레스 하나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 드레스에 면사포만 씌웠다. 아무리 그때가 노동운동하고 쫓겨다니다가 결혼했고 경찰들이 닭장차 밖에 갖다 놓고 혹시 뭐 노동 집회 위장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기막힌 결혼을 했다. 자, 그런 얘기를 그냥 하면 그게 그냥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설 여사는 그 와중에도 서점을 열어서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또 그 노동자 여성 근로자들 위해서 타가소를 또 운영해가지고 이게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이걸 노조위원장을 2군데나 거치면서 보니까 섬유 노조부터 시작해서 세진전자 노조까지 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타가소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 타가소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해본 분이 아니면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이렇게 하면서 살림을 꾸렸고 김문수 후보를 뒷받침을 했다. 그래서 그 정치에 또 나서신 뒤에 그 부천에 출마를 해가지고 그 부천이 무슨 연고도 아니잖아요. 이분 경북 영천 출신의 대구 분인데 예. 그 부천에 나와서 당시 한창 잘 나가던 박지원 역전하고 되신 뒤에 3번 내리 당선. 경기도 지사 때도 2번 당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시민이 그 출마해가지고 김 후보에게 진 거예요. 그때 뭔가 이 앙금이 아니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졌으면 그만인 것을 그 고마운 선배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체포돼서 옥바라지도 그 가족들끼리 다녔다는 사람이 번연히 알 그 설 여사를 무슨 찐 노동자인데 학추라고 결혼해가지고 뭐 발이 둥둥 떠 있다는 둥. 제가 계속 그 인면수심이란 말을 쓰는 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당원이 아니다. 아니 김어준과 그 유시민이 앉아서 티키타카를 했는데 네. 그게 민주당 유시민이 당원이 아니다란 말로 퉁이 쳐집니까? 그게 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이 국민들을 너무 그 무시하는 태도다. 이건 완전히 정말 엑스무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변명을 한 게 또 상처를 줘요. 예. 그거 왜 변명을 그렇게 합니까? 자, 2차 망언을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시민의 1차 망언과 2차 망언을 한번 나눠서 볼 텐데요. 먼저 유시민의 1차 망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장면을 새겨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설란영 씨는 전자부품회사 노동자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 설란영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죠. 경기도지사 사모님이 됐어요. 더더욱 우러러보겠죠. 대통령 후보까지 됐어요. 원래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예요. 자, 김문수 후보와 설란영 여사는 마치 격이 안 맞는 것처럼 대졸 출신하고 고졸 여공하고 뭐가 맞겠냐.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통령 후보 배우자까지 되니까 지금 붕붕 떠 있다. 뭔가 자기 자리에 안 맞는 것에 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설란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란영이다. 자, 김문수 후보에게 설란영 여사는 어떤 존재일지, 두 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번에 이 두 분 관계를 처음으로 자세히 보면서 곳곳에서 정말 감동을 느꼈습니다. 예. 저는 뭐 한참 후배지만 김문수 후보님의 이제 대학 같은 과 후배로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이런 삶을 살아온 선배가 계시다니. 대개 그 학과 나온 사람들 좋은 기업 가서 대기업 임원하고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그 학생운동 같은 데는 관심이 없는 과예요. 제가 뭐 셀프 디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사회학과
뭐 인문대 이런 출신들한테 늘 좀 같은 동료 선후배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과입니다. 그 과가. 그런데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바로 참 그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셨지만 노동 현장으로 바로 뛰어드시는 거. 그래서 거기서 이 어느 모임 집회에서 이 설여사의 세진전자 노조위원장 설란영을 봤다. 네. 그분이 너무나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눈에 반했다. 지금도 그 설여사가 그 노조위원장 연설을 하는 걸 지켜보던 그날이 떠오른다. 그날이 그렇게 선명하다. 자, 그 두 분의 만남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내재적 접근이니 뭐니 헛소리 하는데 그 툭하면 그 좀 이 친북 인사들이 그 내재적이란 말 자꾸 써요. 예. 그 쉽게 말해서 설여사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해봤다 이런 건데 그게 무슨 자기가 빙의를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좀 먹물 좀 들었다는 유시민 독일까지 가서 뭐 경제학 공부와서 하고 왔다고 하면서 책도 여러 권 써서 늘 작가 하잖아요. 그 누나도 작가라 그러고 그 작가들이 창피해합니다. 제발 전 의원 자기 아니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전 이사장이든 이런 호칭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작가 유작가 하니까 자꾸 무슨 거룩한 작가님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런데 그 내재적 그 내가 설여사 관점에서 생각해봤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형수님 하면서 그렇게 했대요. 예. 아니 그리고 수십 년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발이 붕 떠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남 순천여고 나오셔서 대학에 한 번 떨어지신 뒤에 친구 따라서 노동운동 섬유 현장부터 가신 뒤에 그 쭉 노동운동에 또 투신하시다가 대학 나오셨습니다. 이분 성심여대 국어국문학과 정식 학사 졸업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전직 대통령 두 분도 고졸이라고 이미 김문수 후보도 말씀하셨고 예. 권양숙 여사도 여상 중퇴다. 다 사실이에요. 이거 모욕하면 안 됩니다. 김동연 지사도 고졸이잖아요. 근데 그분 나중에 대학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 스토리를 부각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졸에서부터 이렇게 몸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건 미담이 될 수 있지만 대학까지 엄연히 나오신 분을 왜 자꾸 뭐 학출하고 결혼한 찐 노동자라고 합니까? 이거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도 이 비판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를 건드린 거예요. 아니 그 퍽 좋겠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서 책 써서 돈 버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시민의 1차 망언 한 이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과거 학력이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목포 상고 나왔다, 부산 상고 나왔다. 뭐 그 정도 상고 출신들이 대통령이 된 게 그러면 붕붕 떠다녔던 것이냐? 권양숙 여사는 아예 여상의 중퇴가 됐는데 참 웃긴 대목이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서 정부 때 장관을 했던 이 유시민이 그런 학력 문제를 얘기하니까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이분들에게 침을 뱉는 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학력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링컨 대통령은요 정규 교육을 안 받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형편상 못 하신 거예요. 그 뒤에 처칠도 저 어렸을 때 윈스턴 처칠도 학교 안 다녔다고 배웠어요. 그 나중에 그게 아니구나. 이런 귀족들은 홈스쿨링 집에서 공부합니다. 독선생 두고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 다니는 학교 안 나왔으니까 뭐 학교 안 나왔다. 이거 위인전 작가들이 잘못 쓴 거죠. 또 하나 그 배우지 못한 것은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쉽게 말해서 가방끈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다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고 그 미국 대통령 어머니 중에 영부인들 중에도요 그 정규 학교 교육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링컨 대통령의 그 친어머니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그분을 켄터키 오두막집에서 그 일리노이 변호사까지 만드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줬던 그 둘째 어머니 그러니까 그 계모죠 일종의 그분도
정규 교육은 안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런 식이면 그 정규 교육을 안 받은 그 사람이 미국의 지금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됩니까? 영부인으로 말하자면 과거 최규하, 물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잠깐 이 대통령을 과도해 하셨던 분이지만 홍기 여사 그분도 전통 한학을 공부하신 분이지. 아니 그럼 서당 다니고 한학의 조예가 깊은 분이 그 과거에 어떤 이유로 일제의 그 국민학교 소학교 교육을 그 거부하고 안 다니신 그 어른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다 그런 무식쟁입니까?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자, 유시민의 2차 망언 이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망언으로 정말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본인의 이런 학벌주의적 사고 뭐 이런 걸 잘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면 유시민에 대한 마음이 좀 풀어졌을 텐데, 자 2차 망언이 또 재개가 됐습니다. 유시민의 입으로 말한 내용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선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표현은 더 점잖고 또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 제가 무슨 계급주의 무슨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 영상 한번 보시라고 2분밖에 안 돼요. 그거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내재적 접근법에. 네, 예, 여러 이야기 했네요. 자, 표현이 좀 거칠었던 거, 그거 잘못한 거 같다. 잘못했다도 아니고 잘못한 거 같다. 자, 설란영 씨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설란영 여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무슨 궁예의 관심법, 독심술을 동원한 겁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앞서 이제 수령 체제를 정당화하는 식의 우리 북한학자들이 쓰는 내재적 접근법까지 이야기를 했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잠깐 나오지만 그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잠깐 한 커트 나오죠? 네. 최광욱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다가 입을 꾹 다물면서 그 표정을 보세요. 아주 그 복잡한, 아이고 참 애쓴다 그런 표정이에요. 우리 편이니까 내가 너 또 실수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내가 말은 다 안 하겠지만 참 애쓰십니다. 아니 2분밖에 안 되는 거 아무리 돌려봐도 비하인데 예. 그 비하가 아니라고 저렇게 저걸 뭐라 그러느냐 견강부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뭐 다른 걸 들이대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데 온 국민이 그렇게 느꼈는데 심지어 같은 편 중에 같은 편인 민주노총도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비판을 하는데 왜 본인이 우깁니까? 그리고 민주당 당원 아니라면서요. 아무 영향 없을 텐데 왜 저렇게 강변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표현이 거칠었다? 유시민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이 교원 영색을 하고 곡학 아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번지르르 하잖아요. 예.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는 말을 일부러 독한 표현을 다 동원했습니다. 찐 노동자, 학출, 대학 출신, 발이 붕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가 그날 신문의 제목이에요. 기자들이 읽어보니까 예. 들어보니까 이 말은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이 길잖아요. 그냥 저 말 속에는 다 있어요. 설란영 씨 인생에는 갈 수 없는 자리? 그럼 누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후장상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왕후장상에 씨가 없다. 과거에 그 중국의 그 5호 16국 이후에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우리나라의 그 조선 중기 이후에 일어났던 각종 밀란, 그때 나온 얘기예요. 왕과 제후와 재상과 장군과 재상에는 씨가 없다. 아니 대한민국 21세기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의 나라예요. 예. 왜 저런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그래놓고 저걸 뒤엎기 위해서 갖은 말로 꾸며대고 있다. 그래서 많이 배우면 저게 또 병통이 되는 겁니다. 병통. 근데 수령 체제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송경호, 폴송 얘기 나오잖아요. 평양 과기대 교수. 네.
이 민주당 인사들은 곳곳에서 발에 채이는 게 북한 관련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써요. 뭐 그 과거에 20대 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마치 그 신사참배 때 그 외웠던 것처럼 그 외우고 했다는 게 다 재판 기록에 나오잖아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영 씨가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할 때 20대 초반에 아침마다 북한을 바라보면서 읽었다는 게 그 충성의 맹세 같은 겁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배지 달고 정부의 요직을 맡고 심지어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다고 이 머릿속 생각이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때 골방에서 그때 유행하던 청자담배 피우면서 소주 먹으면서 외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DNA 속에 뿌리 박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관 돼서 쓰는 말 속에 툭툭 그 북한식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유시민에게도 저 내재적이란 말 아까 그 또 그 송 교수잖아요. 그 유명한 네. 그때부터 송두일 교수요? 네, 송두일. 예. 이번에 또 폴 송입니다. 다른 많은 송시성 가진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여하간 좀 제발 좀 아웃됐으면 좋겠어요. 아웃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저희 얘기가 대선 직전까지 본투표 직전까지도 계속 꼬리를 물고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유시민의 저 생각, 망언, 영웅주의적 생각, 학벌주의적 생각이 사실은 최근에 생긴 걸까요? 이번에 한 번에 실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윤희숙 전 의원, 여의도 연구원장의 참 대학 시절에 유시민이 또 어떻게 했는지를 또 증명을 해줬죠. 그 장면 한번 보게 오겠는데요. 윤희숙 원장이 과거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시절 선배인 유시민에게 필기 노트를 빌려주며 졸업을 도왔던 일화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처럼 제가 그분을 졸업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한 날이 없다. 이렇게 유시민을 직격하면서 당시 유시민이 윤희숙 원장에게, 그러니까 후배 윤희숙에게 이런 얘기했다고 하죠. 자기 같은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희숙 당시에 대학생은 자신은 아직 그때만 해도 어리고 순진해서 홀랑 넘어가서 한 학기 동안 필기했던 노트를 유시민에게 제공을 했다. 자, 유시민이 한 얘기, 자기 같은 훌륭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때부터 자기 영웅주의 같은 게 있었네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보죠. 그때가 이제 윤희숙 원장의 회고에 따르면 1991년이라고 합니다. 9년. 벌써 한 30 몇 년 34년 됐네요. 예. 뒷문에 기다리고 있더라. 서울대학교의 그 뒷문은 봉천동 강감찬 장군 그 묘역으로 내려가는 뒷길입니다. 기숙사 뒷길. 거기 잘 안 다녀요. 그쪽으로 내려가는 뒷문에 기다리고 있더라. 거기 사람 잘 안 다니는데 아마 윤희숙 학생이 그 길로 다닌다는 걸 알고 복학생 유시민이 기다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너 윤희숙이지 뭐 이런 정황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로맨스 드라마인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뭐야? 노트를 좀 보여달라. 윤희숙 원장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공부 참 잘했죠. 경제학과 매우 학점 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그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다녔던 86학번들은 그 다 복사해서 돌립니다. 근데 어떤 노트를 보느냐에 따라서 학점이 달라져요. 아마 그 윤희숙 학생의 그 필기 노트는 거의 보물 같은.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수업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B 이상은 받는다. 그 소문을 어디서 이제 유시민이가 들었겠죠. 예. 그래서 와서 어린 그 윤희숙 학생을 겁박합니다. 겁박하는 내용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아니 정말 그 내재적 접근으로 제가 유시민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태어나게 하죠? 너 나 같은 사람에게 네 졸업 네
필기 노트 빌려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사. 아, 너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하찮은 사람인데 나 같은 영웅을 위해서 너는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유시민이 내재적으로 접근하면 그렇죠. 유시민이 그 생각을 했던 그러니까 건가요? 유시민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 나중에 예.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돼 있는 걸 알면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노트 빌려준 게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윤희숙 원장이 기가 막혀 하잖아요. 그게 그때부터 이 유시민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내재적 접근법인 겁니다. 그걸 34년 뒤에 또 설여사를 향해 막말 퍼부으면서 내가 설여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봐서 생각해봤다. 참 편해요. 그 사람 머릿속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예. 아, 정말 이중성의 치가 떨립니다. 예. 아니 그런데 유시민은 욕심 넘으면 뇌가 썩었고 뇌세포가 죽어서 사실상 치매라고도 하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그런 비슷한 발언도 했는데 자 내재적 접근법으로 들어가 보면 유시민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유시민은 뇌가 다 녹아내렸겠죠. 다 녹아내렸어요? 아 그럼요. 60 중반이 넘었으면 뭐 아마 그 뇌가 거의 안 남아 있고 무슨 인공뇌가 들어서 있어야 정상 아닌가.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고 유시민의 적은 유시민입니다. 하도 여기저기에 이 말 저 말 하고 여기저기에 이글저글 써대니까 그 네티즌 수사대가 딱딱 잡아다가 들이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렇게 그 말을 흘리고 다녔으면 그 뇌가 썩는다는 말은 그거 왜 합니까 그런 말을. 자기는 나이를 안 먹나요? 조금 있으면 70이에요 저 사람도.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가 갖은 고문을 당해서 귀가 거의 그 먹을 정도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노회찬 심상정의 이름을 끝까지 안 불었잖아요. 예. 그 유명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서 유시민이 잡혔을 때 그냥 몽둥이 들기도 전에 좔좔 다 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굴 욕합니까? 좀 뭐 언급이 더. 예. 예. 서울대 불락지 사건 하니까 또 유시민이 떠오르네요. 그 많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이제 방통대 학생하고 또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3명하고 한 4명 정도가 서울대 축제에 참가했었는데 서울대 보고 싶어 축제 보고 싶어서 갔던 그 학생들을 불락지로 몰아서 고문하고 때리고 했던 사람.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정신후유증 죽기도 하고 정신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하죠. 그 당사자 뭐 예비역 복합협의인가요? 맞습니다. 그거 네. 집행위원장을 유시민이 하고 있었는데 유시민이가 그런 고문의 당사자였던 인물이었죠. 자, 그 장면 또 하나 봤고요. 자, 또 한 분의 여성이 갑자기 떴습니다. 자, 배우 김혜은 씨입니다. 이분도 서울대 출신 성악과라고 하죠. 김혜은 씨 인스타그램에 31일에 이렇게 썼어요. 어제 오늘처럼 서울대 나온 학력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제가 대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 인간의 학력과 지성은 고단한 인생의 성실함으로 삶의 증거로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한 장의 습자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자랑이다. 누구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하하는 혀를 가진 자라면 그는 가장 부끄러운 혀를 가진 자다. 자, 여기에 덧붙였습니다. 여자로서 한 남자의 꿈을 위해 평생을 뒷바라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그러면서 여성 노동운동가로 공의를 위해 목숨을 던지려 노력하며 살아오신 설란영 여사와 같은 우리 어머니들을 저는 존경한다. 저는 그리 살지 못했을 것 같아 더 존경한다.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진짜 롤모델이다. 설란영 여사를 응원하면서 자신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배우 김혜은 씨 뭐 가끔 TV 드라마 영화에서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안목 그리고 문체도 상당히 좀 유려해요. 품위가 있으면서 상당히 강단 있게 이야기했는데 용기 있게 나선 김혜은 씨 글 어떻게 들으셨어요? 탐복했습니다. 예. 걱정이 좀 되고요. 걱정도 좀 되죠. 왜냐하면 저렇게 소신 있고 멋진 그 글을 올렸는데 참
또 얼마나 탄압을 할 건가 그런 걸 다 각오하고 저런 용기 있는 말씀을 한 것을 보면서 저분을 저는요 영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유명한 그 조폭 영화에서 나왔던 그때는 이제 좀 조연급이었는데 네. 아주 그 씬스틸러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민식 씨의 이 상대 역 비슷하게 나왔었고 그때 장면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그 뒤에 여러 드라마 제가 영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김혜연 씨는 그 아주 비중 있는 그 출연 비중이 작아도 항상 선명한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배우로 알고 있고 또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저런 얘기를 한다. 또 저기 저 김혜은 씨와 대비되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뭐 저 유명한 PC 게임 하는 사람의 그 부인인데 뭐 알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성이 아마 김 씨로 알고 있는데 비난 댓글 달았다고 다 각오해. 내가 옛날에도 다 처벌한 바 있어. 물론 자기 소신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에 김혜은 씨 같은 말을 하면서 또 저렇게 읽었을 때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역시 의식이 있다. 뭐 진보든 보수든 지지하는 그 연예인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 누가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뭐 누가 뭐 이재명과 같이 다니고 그 옆에서 있다. 뭐 그건 자기 자유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는 아예 그 연예인들 특히 그 감독 네. 배우들이 다 지지 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엄청난 셀러브리티도 뭐 지난번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반 트럼프를 외쳤는데 뭐 그분은 워낙 그 여성 그 아티스트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트럼프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데 대한민국은 뭐 툭하면 블랙리스트다 뭐다 해서 하도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보니까 만약에 또 김혜은 씨가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을지가 걱정이 되고 그 얘기 자체에는 200% 동감하면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누굴 걱정할 처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네. 예, 김혜은 씨가 최근에 오요한나 MBC 기상캐스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죠. 가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또 분이라고 하죠. 자, 김혜은 씨 문제 다뤄봤고요. 그런데 이 유시민의 망언이 실제 이제 여성들에게 또 여성 근로자에게 미친 파장 문제가 좀 궁금합니다. 이 네. 양대 노총이 직접 나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국면이 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 후보의 부인을 공격했다면 특히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은 일찌감치 그 김문수 후보의 이력 그분이 그 한국노동운동사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지금 거기 간부나 이런 분들은 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그 노동운동을 했던 후배들 아니겠어요? 예. 그런 입장이 있고 해서 일찌감치 지지 선언을 했는데 민주노총은 안 그럴 것이다. 민주노총은 뭐 그래도 워낙 진보 성향이 강하니까 그랬던 민주노총도 이 유시민 망언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아니 저렇게 우리 그 학벌을 가지고 고졸 이하를 뭐 근로자들 여성 근로자들을 대놓고 저렇게 비하했는데 가만히 있을 거냐라고 이제 지도부로 막 비난이 쇄도하고 압박이 오니까 민주노총도 어쨌든 겉으로는 그 비난 성명을 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도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노동자들 분들 중에 일단 절반 이상은 여성들이에요. 자, 이분들은 정말 가정과 육아와 그 남편 뒷바라지는 물론이고 지금 뭐 뒷바라지 이런 표현은 안 어울리는 거죠. 훌륭한 주체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진보의 민낯이라고 저는 봐요. 니들이 속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표를 얻을 때는 우리들한테 와서 같은 편이니 뭐니 하면서 좀 속된 말로 알랑방귀를 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재적 접근법으로 가보면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 씨가 뭐 도와주려고 일을 김어준 다스베이다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둘이 티키타카 그야말로 좌파의 두 스피커 아닙니까? 오죽하면 윤여준 총괄 상임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제발 좀 스피커들 모든 민주당 스피커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김어준, 유시민을 대표적으로 콕 집어 말하는 거예요. 좀 입조심 좀 해달라. 입조심. 말만 유시민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그 정도로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유 유시민 이번에 말 잘못했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에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그냥 뭉개고 가자. 덮고 가자. 그냥 덮고 가자 정도가 아니라 뭉개고 가자. 그냥 뭉개고 가자. 저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많은 상식을 가진 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 사태의 진상이 무엇이다. 그들의 민낯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좀 알고 투표장으로 가시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자, 이 주제는 유시민의 1차 망언, 2차 망언 그리고 거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들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2661-6915 전화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661-6915 전화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